평범한 곳을 특별하게 바꾸고 하나의 공간을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직업. 바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공간에 개성을 부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기능의 공간이어도 처음에는 다 비어 있잖아요. 그 빈 공간에 이제 소품이나 이제 가구의 배치나 이제 선택하는 재료에 따라서 공간의 기능이 달라지고 또 그만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간에 개성을 부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인테리어 디자이너. 타고난 감각과 재능이 필수라는 디자인 직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관심과 경험이죠. 오늘 면사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지원자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23살 김성미라고 합니다. 저는 공간 디자인 직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 창조를 꿈꾸는 김성미 씨의 취업 준비 지금 시작합니다. 평일 오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오늘 면사뽀는 이곳에서 지원자를 처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걸까요? 차 시간이 다 되었는지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는 성미 씨. 그런데 도착한 곳이 버스 정류장이 아니네요. 아, 터미널 3층에 위치한 소품 상가를 방문하러 온 거였군요. 역시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원자답게 소품을 구경하러 온 것 같습니다. 소품 상가나 그런 매장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나고 이제 어떤 공간에 이런 소품을 배치해야 될지 그런 거를 많이 상상하는 편이라 이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는 자, 꿈이 있는 곳으로 떠나라.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만큼 디자인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성미 씨. 오늘 방문한 곳도 성미 씨가 늘 관심 가지던 곳이라는데요. 장난감 가게에 온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작은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진을 찍어봅니다. 늘 머릿속으로 구상하던 인테리어에 맞는 소품 등을 고르면서 하나씩 꿈을 이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성미 씨. 저희가 밖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야 직접적으로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될지 그런 점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직접 보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게 되면은 해외에 가거나 해외 공간들도 좋은 게 되게 많아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을 한 뒤 성미 씨의 행보 역시 다양해졌는데요. 소문난 소품 매장, 가구 매장, 디자인 전시회, 박람회 등 인테리어와 관련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타깃을 하나 정해놓고 돌아다니며 모은 사진을 보면서 그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해보는 등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동에 있는 가구거리나 고속터미널에 있는 소품 상가들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공간도 타겟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아이나 신혼부부 아니면 노부부, 가족들 그런 공간 크게 볼 수 있을 때는 학동 가구거리를 가는 편이고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 보고 싶을 때는 이제 고속터미널 소품 상가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소품 상가를 갔을 때는 이제 하나하나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아쉬웠던 공간에 어떤 거를 채워 넣으면 될지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고속터미널 소품 상가를 갑니다. 이곳저곳 살피다 꽃가게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조명가게에 다다랐는데요. 예쁘다. 이런 거 너무 예뻐요. 손에 놔두면.
이런 건 얼마 정도? 한 33만 원 정도? 전구까지 다 해서. 시간은 얼마나 가요? 조명? 시간 타임이 있는 전구는 아니에요. 조명. 원하는 제품을 찾은 걸까요?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성미 씨. 타깃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또 필요한 소품을 찾아다니고 이러한 과정이 성미 씨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디자인을 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뿌듯하고 성취감도 많이 느껴서 저는 인테리어 직무로 이제 쭉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에겐 쏟아지는 과제 탓에 24시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만으로 견뎌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모델로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 모형을 만드는 느낀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공간을 디자인했었고 3학년부터는 공간, 가구, 조명을 디자인했어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주거 공간을 디자인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타겟으로 정해서 집을 지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때는 2학년 때라 정보도 많이 없고 지식도 많이 없어서 좀 아쉽게 끝내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 성격을 분석을 해서 집을 지었다는 게 되게 성취감도 많이 들었고 뿌듯하기도 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성미 씨의 이러한 노력은 공모전 수상이라는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2014년과 2015년 한국 공간 디자인 대전에서 2년 연속이나 수상을 한 건데요. 특히 여행과 취업 준비생을 주제로 친구와 함께 만들었던 작품은 성미 씨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2학년, 3학년 때 공모전을 2차례를 나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고 기억에 남았지만 친구랑 팀작으로 제출해서 수상을 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타겟을 취업준비생으로 정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타겟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취업준비생들의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공감도 되고 또 더 열심히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랑 같이 하면서 많이 투닥거리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있었는데 다 겪어내면서 좋은 결과를 남겨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패션과 메이크업에만 유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테리어 또한 유행이 있는데요. 준비된 디자이너라면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곧 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소품 상가도 화려한 트리와 조명, 그리고 갖가지 소품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전에 보던 초록 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모양이 독특한 트리들이 줄지어 있는 건데요. 제가 소품샵에 많이 다녀보는데 이번에 다녀온 소품 상가 보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게 트렌드였어요. 이제 계절마다 시즌마다 트렌드가 바뀌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음 달이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가게마다 다 크리스마스 소품들로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빨강색이나 초록 색깔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번에 딱 봤을 때 그런 소품들도 많았지만 소재도 많이 다양해졌고 종류도 많이 다양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풀로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분홍 색깔 털실로 되어 있는 트리도 있었고 또 초록 색깔 털실로 되어 있는 양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이 가장 인상 깊어서 같은 시즌 행사도 트렌드도 매년 바뀌는구나라는 걸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봐도 봐도 끝이 없는 소품 구경.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예쁜 것은 보면 볼수록 더 많으니 고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민하며 한참을 둘러보다가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둘러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근처의 한 스터디룸으로 자리를 옮긴 성미 씨.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대신 오리고 자르고 무언가 스크랩을 하는 중인데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저렇게 손수 작업을 한다니 새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크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모바일로도 스크랩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모바일로 스크랩을 하다 보면 표현의 폭이 되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냥 예쁘다, 멋있다 정도로만 끝나는데 제가 공간을 하나하나 정해서 프린트하고 붙이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넓어지니까 표현도 더 깊게 할 수 있고 또 표현하는 방법이 더 넓어져서 이렇게 일일이 붙여서 스크랩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것들을 스크랩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도 많이 스크랩을 하는데 좀 아쉬운 공간도 많이 스크랩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점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소품 상가를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소품들을 구경하고 오다 보니까 더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아쉬운 공간에 어떤 소품을 넣어야 공간이 살지 생각도 많이 떠올라서 소품 상가나 그런 공간에 다녀올 때에 많이 스크랩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습관은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방문했던 전시회와 각종 디자인 사진, 그리고 소품 매장에서 본 것들을 블로그에 보기 좋게 정리한 건데요.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며 한 번 더 정리하니 절대 잊을 염려는 없겠죠.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 일상을 하루하루 기록해서 나중에라도 그 추억을 되새겨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 전공이나 취업 관련해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제가 어느 날 어떤 전시회를 다녀왔는지도 많이 수집할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서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면서 혼자서 나름 취업 준비를 하곤 있지만 마음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답이 아닌 오답을 계속 적어나가고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무래도 저는 경쟁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기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힘들었고 다 잘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했던 점도 많아서 저는 취업 준비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은 자기소개서에 쓸 이색 스펙을 쌓기 위해서 황당한 경험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피일과 거짓 경험 기입 등 편법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인 것을 인식하지만 취업 가능성 1%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리화 중인 취준생들.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왜일까요? 일단 자기소개서라는 자체가 나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곳인데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비단 취준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 사회의 문제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스펙이 곧 취업이라는 공식이 확산돼서 학생들 저마다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상에 성미 씨는 스펙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일침했습니다. 어떤 직무든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학점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서포터즈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디자인적인 서포터즈나 공간이나 제품 서포터즈를 많이 해봤어요. 서포터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은 마케팅을 꿈꾸는 사람이나 디자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미션이나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저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브랜드가 생각하고 있는 고객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어서 저는 서포터즈 활동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인 디자인 코리아. 디자인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성미 씨가 전시회에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미 씨는 이곳에 관람만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여러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디자인을 알린 성미 씨인 만큼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성미 씨가 맡은 역할은 말 그대로 전시회 홍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야 하는 만큼 풍부한 자료와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디자인 관련 서포터즈다 보니까 인테리어 디자인 꿈꾸는 저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디자인 코리아라는 게 전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전시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 큰 행사의 홍보를 제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시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작품의 평가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서포터즈에 지원해보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개최된 디자인 코리아는 생활 주방용품부터 가구, 조명,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의류와 패션까지 전시돼 있어서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고 재미난 디자인과 올해 트렌드까지 알 수 있는 디자인 코리아. 디자인 관련 직무를 원하는 취준생에겐 정말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코리아는 매년 킨텍스에서 열리는 디자인 관련 전시회인데 산업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패션이나 공예 디자인 등 되게 많은 디자인 작품들을 전시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년 볼 때마다 달라지는 트렌드도 볼 수 있고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녀와서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또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여러 디자인이 전시돼 있지만 유독 한 곳이 성미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조명이 있는 곳인데요. 이건 저희 미니 제품이에요. 제 차이점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2.1m의 16구 제품이시고요. 요거는 80cm 12구 제품이세요. 가격은 매장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만큼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동글동글한 조명에 면사포 팀도 눈길이 가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예전보다 디지털과 연관된 디자인도 많아졌는데요. 다양한 작품이 많아서 정말 좋았고 제가 작년에는 전시를 다녀보지 못해서 인터넷으로만 보게 되었는데 작년이랑 또 다른 분위기의 전시가 되어서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제
비중이 넓어지는 분야의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다 보니까 디지털 관련 디자인도 많아지고 또 디지털이랑 관련이 없던 디자인도 디지털이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든 트렌드랑 연관을 시켜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학하면서 지금까지 성미 씨의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경력과 경험, 그리고 감각과 스펙까지 모든 것을 갖춰야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도 많았다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중간중간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꾸준히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디자인이라는 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디자인을 꿈꾸고 있다,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돈 많이 못 벌겠다, 힘들지 않냐, 디자인은 맨날 밤샌다는데 니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다른 편한 분야로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뭐 힘든 건 다 똑같지 않나, 돈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는 말인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쾌하고 불편하다면 그건 좋지 않은 디자인이겠죠. 이처럼 성미 씨는 모든 것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미 씨와 같은 디자이너가 있다면 모든 소비자들의 불평이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같은 매장을 가고 같은 기능에 있는 공간을 들어가더라도 저는 가장 편안하고 이제 인상 깊은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때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빴거나 잠시라도 머물렀을 때 안 좋은 점이 있었으면 그 공간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편안한 공간이 좋고 그런 제가 어떤 걸 원하고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상업 공간을 많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성미 씨의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레 매장 인테리어로 이어져 SPC 파리크라상 인테리어 디자인직에 입사를 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주 이용하고 방문한 곳이 어느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된 겁니다. SPC라는 브랜드 자체가 저희들한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가는 브랜드라고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저희 동네에 하나쯤은 있는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같은 게 다 SPC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SPC 브랜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했다면 정리를 해야겠죠. 오늘도 역시 전시회에 다녀온 것을 블로그에 차곡차곡 포스팅 중인데요. 하나라도 놓친 것이 없나 꼼꼼히 체크하며 방문자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사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 4학년.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성미 씨. 정식으로 입사 지원서를 넣기 전에 면사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점검받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고 또 취업이라는 게 가까우면서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작게나마 제 꿈을 향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기란 어렵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실패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짜 시험은 실패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모욕감을 줘서 무능하게 하느냐이다. 흑인이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당당히 대통령 자리에 선 버락 오바마의 말입니다. 취준생이라는 같은 위치, 또 탈락이라는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운명의 종착점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취준생의 든든한 지원군 면사뽀였습니다. 인테리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혹시 이분이 토목 지원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취미 및 듣기도 좀 일반적이고 그러면 인테리어를 뭘 해봤다는 게 전혀 보이질 않고 대부분이 다 마케팅 관련된 분들이라는 거죠. 이력서에서부터 보여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감독이나 이런 거 하려면 카리스마도 있고 좀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봤는데요. 굉장히 좀 밝은 느낌? 네, 표정은 참 밝았습니다. 네. 근데 밝긴 한데